평택 갭 아파트 순위를 볼 건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매매가와 갭의 차이만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찍어서 여기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 제가 뭔가 이거를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실질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그 리스트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지 여기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평택시 전세 가격 순위, 이거는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고요. 요 전용 면적 꼭 참고해 주시고 세대수 꼭 참고해 주십시오. 너무 나홀로 있는 거나 세대수가 적은 것들 있죠. 얘네들은 왜곡 현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대수가 조금 큰 것들, 요런 것들은 진뺑이거든요. 진짜거든요. 예, 요런 애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22제곱미터면 원룸인데 시세가 8, 9천인데 전세가 8에서 거의 9천이에요. 98.2%면은 그냥 내 돈은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예, 이건 그냥 전세 끼고 사면 그냥 집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4제곱미터, 45제곱미터 이런 것도 전부 다 원룸형일 겁니다. 투베이 정도. 시세가 1억 3천 5천인데 전세가 1억 2천5백에서 1억 4천 5백이에요. 역시나 거의 무피가 가능하죠. 무피 투자가. 예. 이것도 그냥 집 한 채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중개 수수료 정도만 내면은 거의 집 하나 생기는 겁니다. 96.43%. 예. 이 정도면은 뭐 전세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집에 전세를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택 윤중수신 뭐 이런데 74.26 세대수가 56세대면은 이제 거의 나홀로죠. 매매가는 1억 9천에서 2억 1천만 원인데 전세가 1억 8천에서 2억이에요. 한 1천만 원 정도 갭이면 들어간다. 95% 붙어 있는 상태. 역시나 저는 이런 데를 왜 들어가는지, 이런 건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될 텐데. 여기도 그렇고 22제곱미터, 24제곱미터, 5제곱미터, 7, 8. 근데 요거 있죠. 저 절대 여기 찍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영 사랑으로 1차 59제곱미터가 시세가 1억 6,250에서 2억까지 있대요. 층수나 뭐 이런 거에 따라 틀리겠죠. 전세가 1억 3천에서 1억 8천까지 맞춰질 수 있고 91.8% 거의 92%에 맞출 수 있답니다. 즉 내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4평 아파트를 살 수 있네. 예. 세대수도 굉장히 크고요. 1000세대, 1100세대. 예. 요 정도 세대수라면은 굉장히 회전율도 좋겠죠. 예. 예, 요런 데가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 2는 가격이 똑같으면 2인데 순서대로 보면 1, 2, 3, 4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맞거든요. 근데 1, 2, 2, 4, 5, 6, 7, 뭐 66, 7, 8, 9 이렇게 해서 돼 있어서 순서가 좀 그렇게 돼 있긴 한데 13 한일 여기도 이제 450세대입니다. 450세대. 59제곱미터가 1억 3,750에서 1억 6천인데 전세가 1억 2,750, 1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2천만 원, 1천에서 2천이면은 한일 아파트 59제곱미터를 갭으로 살 수 있다. 동아동배 요건 이제 여중사거리 있는 데인데 요거 85세대인데 요 평수가 85세대인 거지. 여기도 85세대가 아닙니다. 예. 요것도 이제 갭이 한 2천밖에 차이가 안 나고 89.6. 예. 여기 이제 쭉 보면은 59제곱미터 여기 또 하나 있고 나머지들 봤을 때 여기 아주 미주 요런 애들 그리고 세대수 좀 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파트들이 여기가 이제 85.19가 이제 꼴찌인데 그 밑에도 한 100위까지 쭉 나와요. 예, 요게 100위까지 쭉 갭 그 얼마에 매매가 되고 얼마에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는지 쭉 나오는데 요게 올 6월 1일 넘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그 온전한 데이터를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거래가 거래 건수까지 보게 되면은 회전율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은 얼마만큼 회전이 되고 얼마만큼 갭이고 얼마만큼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확보가 돼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리스트도 보여드리지만 갭 투자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갭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죠?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요걸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요. 얘로 비교를 해드리면 그냥 비교입니다. 자, 여기 8천만 원짜리 사는데 7,900만 원의 전세를 마치면 내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하고 8,800의 전세를 마치면 나는 800만 원을 오히려 받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요게 지금 이자를 안 내는 전세금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집주인인데 B라는 사람한테 이 돈을 그냥 빌려와요. 그냥 은행에서 땡기면은 월 이자를 내고 뭐 매달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이자가 금리가 없는 돈을 땡겨 오는 거예요. 전세 그 갭 투자라는 거는. 근데 앞으로는 이게 6월 1일부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요 집에 8천만 원짜리 전세가 들어가면 8천만 원에 곱하기 은행 이자 예를 들면 5%라고 치죠. 5%는 뭐 이거를 12로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소득이 발생한 걸로 해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게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무차임으로 빌려오는 전세금은 없어요. 다 전세금을 1억을 빌려오면 은행에서 빌린 거에 거의 비슷하게 내가 매달 그 사람한테서 이자를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월세를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소득세 같은 게 생기는 것처럼 전세를 받아도 예전에는 그냥 아무런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없었는데 6월 1일이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주소득이라는 걸 매길 거예요. 간주소득. 전세금에 대해서 이만큼의 이자 소득이 생긴 걸로 해서 매달 얼마씩 부과된 걸로 해가지고 간주소득을 매겨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그 연금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피라고 할 수 있는 아예 표현이 없어집니다. 아예. 갭 투자라는 게 없어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린 것 뿐인 거지. 세입자한테 돈을 빌린 거고 세입자한테서 매달 돈을 받은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가 상승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여기 지금 무피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년 1년이 지났어. 그럼 소득세가 부과되잖아요. 그죠? 나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만큼 세금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거에 따블 만큼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집값이. 그러니까 갭 투자를 잘못하면 주택수가 이만큼 생겼어. 예를 들어 지금 무피죠. 10채 샀어. 돈이 하나도 안 들었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10채에서 따박따박 다만 얼마라도 월세를 받은 걸로 해서 나한테 소득세가 부과돼. 내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놔도 내가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고 월세를 내도 내가 월세를 받아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월세를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남는 걸로 내가 그걸로 운영자금을 쓰는 게 낫지. 그래서 반전세화가 급격히 진행될 거고 반전세가 된다라는 거는 이런 식의 90% 넘는 전세 물건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놔봐야 손해예요. 집주인이 이렇게 막 90% 넘는 전세금을 받는다 한들 그냥 그 돈을 내야 되는 게 생기니까는 굳이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갭 투자를 지금 한다.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죠. 아직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올해 안에는 바뀔 일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본다면 올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번의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 투자 리스트를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절대 권하지를 않고요. 앞으로 내가 갭 투자로 들어가서 물리는 순간 나는 뒷사람이 받아줄 생각을 아예 안 할 테니까. 받아주면 뭐해? 전세 낀 매물을 뭐하러 사? 생각해 보시면은 전세 낀 매물을 뭐하러 사요? 어차피 그 전세금 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매달 이자 받는 걸로 해가지고 내가 세금 내야 되는데 뭐하러 삽니까?
그냥 전세 빼주고 월세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장이 바뀌는 거지. 그렇게 예상해 보시면 돼요.